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늘 1박 2일로 충청남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워크숍, 이 자리에서 면전에서 서른 홍영표 의원 등은 이재명 의원에게 당권 도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선 재선 대표들도 이재명이라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나오면 안 된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민주당을 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지금 대여섯 가지 중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터져도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자, 국회의원 배지로는 방탄복이 안 된다. 적어도 민주당 제1야당의 대표쯤은 돼야지 경찰이나 검찰이 나를 함부로 못 건드린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요? 지금 이재명 의원이 받고 있는 가장 큰 혐의는 대장동 특혜 의혹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말고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의혹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범죄 입증이 가장 쉬울 것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백현동 사건입니다. 규모는 대장동보다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범죄 혐의 입증은 어쩌면 쉬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백현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얼마 전 성남시청과 이 사업을 맡은 사업자, 또 이 사업에 개입됐던 이재명 의원의 과거 성남시장, 선대본부장 등을 자택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굉장히 중요한 스모킹건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자, 백현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15일 압수수색에서 이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이른바 백현동 수첩, 백현동 노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현동 노트는 간단치 않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 진행 전반이 적혀 있는데, 무엇보다 이곳에 자연 녹지라서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는데 용도 변경을 해준 그 과정. 자, 어떻게 이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색을 바꾸고 된다. 그 과정에는 이재명의 측근이 이 사업에 개입됩니다. 이걸 보면 이거를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백현동 노트가 확보되면서 경찰은 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에게 정치적 일대 위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이 수첩, 노트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물증으로 쓰였습니다. 과거에 안종범 수첩 등등. 이번에는 백현동 수첩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대표, 이 백현동 민간개발 사업업자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백현동 노트에는 성남시의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가 이 정 대표에게 사업 지분을 내게 넘겨라, 이렇게 협박한 경위 등이 상세히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 김인섭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006년 성남시장 선거를 칠 때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도 이재명을 도운 측근입니다. 이 김인섭이 바로 이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대표에게 발탁되면서 이 사업은 활기를 띱니다. 그전에는 허가를 나지 않던 용도 변경을 성남시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이재명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거 보면 정말 충격입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를 맺고 사업에 착수한 정 대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인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에 대해 용도 변경 신청을 2차례나 하지만 성남시는 모두 거절합니다. 그런데 특수목적법인 성남 R&D PFB를 설립한 뒤 이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측근을 영입합니다. 그 뒤 한 달 만에 용도 변경 수용을 검토하겠다고 성남시는 회신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토지 용도를 준주거지로 바꿔줬고 이듬해 임대주택 비율도 100%에서 10%로 축소해줬습니다. 이게 만약에 임대주택 사업이었다면 민간업자가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게 해준 이 성남시의 용도 변경,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의심이 갑니다. 이 노태는 김 전 대표가 2016년 4월 5월경 이 정 대표가 보유한 성남 R&D PFB 주식 46만 주 중 25만 주, 과반입니다. 25만 주를 넘기라고 요구한 구체적인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 대표 측은 처음에는 너무한다며 김 전 대표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대표 측은 결국 주식을 포기할 테니 혼자서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 대표는 협박에 못 이겨 주식 25만 주를 넘겨줍니다. 액면가에 넘기되 양도일 기준 주식가치 평가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같은 해 12월 성남시는 백현동 사업 관련 심의를 모두 끝내고 지구단위 계획을 고시합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이게 강도가 아니냐 싶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가져갑니까?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위 2015-2016년 사업 인허가가 이루어지던 시기 김 전 대표에게 변호사 비용과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건넨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정 대표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경기남부경찰청이 아연 백현동 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인 국가라면 이재명을 조사해야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